야, 생각을 해봐. 갑자기 손흥민이 한국 축구는 구리구리하죠 하면서 막 스페인이나 막 네덜란드 같은 데다 막 귀화한다 생각해봐.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2001년에서 2004년 서울문화사의 IQ점프에서 연재했던 폭주기관차입니다. 앞서 그 다이어트 고고를 먼저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다이어트 고고를 연재한 조재호 화백의 두 번째 장편 만화고요. 20년 전 화풍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작화로 유명합니다. 지금 그 웹툰 시장에서 이 정도의 화풍을 선보이는 작품은 많지 않아요. 다만 후술하게 될 몇몇 단점으로 인해서 명작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수작에 그친 비운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본 표지를 보면 그 2002년 월드컵을 향한 정통 축구 만화의 자존심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기획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하건대 뭐 출판사 차원에서 막 밀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막 작가 막 브라질로 좀 취재도 다녀오고 그런 걸 보니까. 사실 이 작품의 원작은 과거 월간 보물섬에서 연재했던 1987년도 작품 황제의 슛이 원작이에요. 그 원작을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본 조재호 화백께서 그것을 리메이크하는 차원에서 폭주기관차를 만든 거야. 이 때문에 그 폭주기관차 저자에 보면 백음택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영심이로 유명한 백음택 화백이 원작자인데 조재호 화백께서 그 작품을 모델로 리메이크해서 폭주기관차를 만들어냈다. 다만 두 작품은 작품 내 그 배경 시기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2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결말도 전개도 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갈등을 맺었던 쌍둥이 형제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라운드에 선다 라는 플롯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칭해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그 일부 캐릭터 이름하고 역할은 동일하지만 축구에 입문하게 된 계기, 형제들이 자라나며 보이는 우애 같은 거, 캐릭터 간의 성격 등등에서 모든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축구가 생겨나기도 전인 1981년에 건방의 조그만 국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축구 영웅. 전후반 내내 지치지 않는 스태미나와 가공할 만한 스피드, 그리고 캐논포라 불리는 필살의 슈팅. 근데 이 사람이 넘치는 힘에 비해서는 좀 심성이 여렸나봐. 자기 플레이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막 하게 되더라고. 너무 마음 놓고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중요한 시합 전날에 힘을 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절친한 친구 고한수가 막 이런 걸 요구해. 내 친구라면 골을 좀 넣어줘 막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김사는 마음껏 슈팅을 꽝 때립니다. 덕분에 공은 골키퍼에 직격을 해버렸고 골키퍼가 비명행사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 대한민국 대표팀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날로 김사는 은퇴해버렸고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 진출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고국에 있던 아내는 쌍둥이 아들들을 낳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낳게 된 두 자식 쌍둥이들이 이 작품 폭주기관차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을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프로축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야. K리그의 전신인 슈퍼리그가 생겨난 시기는 1983년. 그보다 2년은 더 이전이 배경이 셈이에요. 이때쯤이면은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도전하는 것조차 기적이었다 이거지. 막 도전하는 것조차 기적인 시기야. 우리는 지금 밥 먹듯이 본선 진출하고 16강 노리고 이 시기에는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조차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었다 이거지. 언더독 중에 언더독, 그게 대한민국 대표팀이었단 말이야. 그곳에서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혜성같이 나타났어. 그 밑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 이 친구가 1부의 주인공이자 2부의 메인 빌런인 김호천입니다. 지금 좀 소년처럼 나오지만 나중에 프로 데뷔하면 덩치가 좀 많이 커져요. 질라탄의 피지컬,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피지컬, 파벨 네드베드의 스태미너, 호날두의 점프력, 램파드의 슈팅력, 페페의 깡패력, 그리고 루이스 피구의 배신력을 보유한 엄청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판타지 같은 그러한 연출이 보이면 전부 다 얘가 다 만들어낸 거야. 아버지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인성부터가 좀 쓰레기라 가지고 사람을 담그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야. 그 피해자 중에 전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이훈재하고 유벤투스 전설 파벨 네드베드 등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실력만큼이나 커리어도 화려한데 작중에서 잠깐 드러난 것만 해도 K리그의 모든 팀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최소 그날 득점했는 것만 36골이 넘게 득점했다는 소리야. 그런 다음에 네덜란드 에레드비시에서 아약스로 이적을 하고 FA컵, 슈퍼컵까지 전부 다 제패한 다음 리그 MVP랑 득점왕까지 따냈다 이거지. 이 다음에는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더니만 올해 선수상의 챔스 우승까지 이뤄버려. 이쯤 되면은 뭐 손흥민급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가 뭐 어떻게 했냐면 얘가 기자회견에서 뭐라 말했냐면은 한국 축구는 구리구리하죠. 감독 하나 바꿨다고 축구 선진국이 될 줄 아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야. 이것만이었다면은 그냥 한국 축구를 위한 쓴소리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새끼가 2페이지 만에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네덜란드로 귀화를 해버렸어. 야, 생각을 해봐. 갑자기 손흥민이 한국 축구는 구리구리하죠 하면서 막 스페인이나 막 네덜란드 같은 데다 막 귀화한다 생각해봐. 이 주변 사람들 다 멘붕해버리지. 진짜 역대 소년 만화 주인공 중에서 이렇게까지 어그로 끌어버리는 캐릭터는 진짜 없을 거야. 그냥 어디 모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판타지 세계에서 있을 법한 그 힘스탯에 몰빵한 이 세계 인간을 축구 선수라고 우기면서 갖다 놓은 것 같긴 해. 얘가 김호천이 판타지 픽션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 캐릭터라면은 김호야는 실존하는 모든 축구 테크닉을 집대성한 초현실적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빠른 발, 막 드리블, 필드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고 뭐 현대 축구에서 말하는 판타지스타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핸디캡으로 오른쪽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얘가 지금 스태미너가 딸려요. 작중에서 그 오른쪽 무릎 쓸관절이 빠지는 중상을 입으면서 한쪽 다리가 약간 맛이 간 상태란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다 이거지. 덕분에 스태미너가 반토막 난 상태야. 얘가 플레이하는 묘사를 보면은 뭐 리오넬 메시 뭐 그런 느낌인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 리오넬 메시는 데뷔조차 하지 않았죠. 원작인 황제의 슛에서 이 캐릭터가 절름발이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삼바 드리블을 배워 구사하는 거로 봐서 모델은 브라질 전설 가린샤로 보여집니다. 가린샤 역시 한쪽 다리가 6cm나 짧은 그 절름발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절름발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특유의 불규칙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골을 넣곤 했습니다. 보통 만화고 픽션이고 이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기 힘든 상상 속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보통 만화고 픽션이잖아. 뭐 예나 지금이나 어떤 만화 작품을 봐도 있잖아요. 보면은 힘없는 소년이 막 강한 힘을 갖게 된다거나 막 이 세계로 날아가거나 평범한 소녀가 뭐 크게 성장하고 마법 같은 거 쓰고 이런 거 보는 맛에 만화 보잖아. 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묘사할까 이러면서 만화를 본단 말이야. 언더독이 숱한 강자들을 물리치는 게 스포츠 만화의 정석이잖아. 얘는 슬램덩크만 해도 언더독이었던 국산이 여러 그 동료들을 모으면서 그 전국 대회로 진출하는 그런 과정을 동화처럼 묘사하고 있는 게 슬램덩크잖아. 아이실드 21이나 뭐 메이저 같은 스포츠 만화 전부가 뭐 약한 팀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과정 뭐 이런 게 바라는 뭐 로망 같은 거를 만들어내가는 게 스포츠 만화란 말이야. 근데 이 만화가 어떤 상태냐면은 처음엔 작가 조재호도 언더독으로서 대한민국을 정했을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피파 랭킹은 막 40위, 뭐 50위 막 이랬고 월드컵 16강 고사하고 1승조차 못 거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 막 일본한테도 후달리고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도 했고 문제는 뭐냐면은 연재 시기가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그 연재를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현실 세계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현실 세계에서 그 치러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껏 대한민국을 언더독으로 묘사를 해놨더니만 갑자기 폴란드를 꺾고 포르투갈을 꺾고 이탈리아를 꺾고 스페인을 이겨버린 거야. 그래놓고 4강에 진출해버렸어. 어이없게도 대표팀이 너무 선전을 해버린 거야. 게다가 그 작중 내에서 세계 최고팀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가 2002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조차 하지 못했고 탈락했잖아. 근데 대한민국이 4강 진출해버렸지. 호찬이는 조국을 저버리고 네덜란드로 귀화를 했는데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귀화를 해버렸는데 대한민국 축구 구리구리하다 이랬지만은 대한민국 4강 진출을 지네 나라를 떨어져 버렸으니 원래 우리나라 겁나 약팀이고 이기는 내용을 만화로 그려야 하는데 아니 현실 세계에서 만화보다 더 10만 이면을 일으켜버린 거야. 유럽 축구 모델을 호령하는 공격수가
한국 선수라면 모두가 기절초풍하겠지라는 막 기분 좋은 상상으로 기모천을 만들어냈어.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꽝 나고 나타났고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한국인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하며 김호야를 만들어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월드컵 그 골든볼 수상자가 막 나타났고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1대0으로 독일을 이기는 막 이런 발칙한 전개는 아무도 예상 못하겠지 이라면서 막 시합을 열심히 연출을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렸어. 또 탑시드급 팀이 모인 죽음의 조에서 막 대한민국의 16강에 진출하면 극적이겠지 이래 생각하면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막 네덜란드 집어넣어서 그런 조별 예선을 연출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로 얘네들을 상대로 포르투갈, 우루과이 상대로 막 16강 진출해버렸어. 이래서 폭주기관차는 상상력이 좀 빈곤하다. 얘네 그게 지금 이 만화의 최대의 단점이다.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서 그렇게 언더독처럼 묘사를 하더니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게 돼버린 거지. 재밌으라고 만든 만화보다 현실 축구가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다 이거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모든 걸 예언한 그 성구안적인 만화가 아닌가 이렇게 고평가를 할 수는 있겠어. 지금 와서 보면 만화의 내용이 그리 재밌게 비치지가 않아. 왜냐면은 현실이 상상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창작물은 그 가치를 잃어가는 거야. 픽션의 기분은 이룰 수 없는 상상을 그려내는 거야. 근데 이뤄내고 있어, 대한민국 축구는. 나는 이 폭주기관차가 한국 만화, 한국 스포츠 만화의 한 획을 그은 명품 축구 만화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보다 명품이었던 게 대한민국 축구 그 자체가 더 명품이었던 거지. 어쩌다 보니 국뽕 가득한 리뷰가 되어버렸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이 작품을 구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영상에 띄우는 거는 과거에 원스토어에서 구입한 작품을 띄운 거라서 종이책으로도 지금 발간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합법적인 경로로 이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누군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요. 이상 오덕청년이었습니다. 바이바이.